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들어가서 전세를 놓으면 항상 나름의 그런 도전? 그 지역에서 최고가 전세를 뽑아보겠다는 그런 도전 의식이 생기거든요. 작업? 노력. 노력? 우리 이제 작업이라는 단어는 안 쓰기로 했잖아요. 노력?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좀 올리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세자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전세 사시지 말고 어차피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할 거면 똑같은 이자인데 그 집주인한테 내 돈을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끔 빌려주지 말라고 저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신혼부부한테도 차라리 집을 사라.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전세 살 거면 차라리 집을 사는 거. 내 집이라고 한다면 뒤로 갈수록 정말 집값은 올라갈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50살, 60살 이제 노후가 돼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지거든요. 수입이 없어진다고 그러면 내 집 하나 있어서 주거 비용만 안 드는 것만으로 충분히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 집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얼마든 뭐 떨어질 거를 고심하지 말고 저는 내 집 마련은 무조건 하나는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그것 때문에 부들부들 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부들부들한 걸 승화시켜가지고 본인한테 더 좋은 방법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부들부들하고 끝내. 화만 내. 그럼 달라지지 않잖아요. 투기꾼들 이러고 끝나. 그러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투기꾼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삶의 퀄리티를 좋아지게끔 그 사람들이 나름의 노력인 거잖아요. 그럼 나는 부들부들하는 노력으로 뭘 할 건가를 고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고민 많이 하라 그래요. 고민의 힘을 믿어라. 사실 저는 고민의 힘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그래서 잘 모르죠. 고민 많이 안 하세요? 저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하다 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잖아요. 고민도 하고 고생도 하고. 도전을 해야지. 부자들은 솔직히 고생 안 해도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서서 더 고생하더라고요. 고민하고 고생하다 보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남이 비하하면 안 되죠, 사실.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또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지금 8월 기점으로 해서 전세가 상승률을 보면 이제 갭이 이제 줄어드는 이런 애들을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전 준신축급에서 가성비 좋은 이제 갭이 줄어드는 애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전세가 상승률이 지금 60%대가 있잖아요. 황상주공 얘네 소형평형인데도 지금 상승률이 좀 높죠. 얘네들은 소형평형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단지예요. 그리고 약간 입지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 좀 위쪽에 아까 옥계동 밑에 쪽에 있는 황상동에 있는 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가격도 싸고 좀 오래됐고 해서 그렇지만 전세가가 받쳐주는 거죠. 근데 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간 단지거든요. 그러면 좀 투자자들이 또 전세가를 좀 올려놓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고 여기 문성 서희 스타일스 고아읍에 우리 레크자이 앞에 있던 준신축급이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얘가 지금 전세가가 받쳐주는 거죠. 그리고 산동읍의 확장단지 우미린 풀하우스 얘도 지금 보시면 아시죠? 30평대가 이 지역의 메인이라고 했잖아요. 30평대, 40평대가 메인이었잖아요. 이 메인 애들이 지금 전세가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세가도 중심이 먼저 오르고 얘네가 너무 올랐다 싶으면 저항선이 생겨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막 9억, 10억 막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계속 전세 살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저항선이 생길 때까지 핵심 단지가 다 올랐다. 그럼 그 전세도 그 주변으로 다시 또 퍼져서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이 또 전세가가 올라요.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분당 전세가 오른 거 얘기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핵심 지역이 다 오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전세가들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보면 지금 고아읍의 레그자이 앞에 있는 준신축 얘도 2018년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신축이라고 오히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레그자이 때문에 얘가 준신축으로 지금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신축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년 차인데? 저는 이런 애들은 준신축이라고 봐요. 이런 애들을 공략하는 거죠. 그럼 갭이 이제 봐보세요. 저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서 갭이 지금 또 7천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또 매매가가 또 한번 튀었으니까 한 7천 정도 되네요. 전세가도 올랐고 매물이 2억 5천대 나오고 매매는 3억 2천대 나오네요. 어쨌든 갭은 7천으로 좀 유지되면서 전세가가 받쳐준다는 거죠. 근데 전세가가 안 받쳐주면 매매가만 날아가고 전세가 이 정도면 갭이 점점 벌어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갭이 똑같이 유지되면서 가잖아요. 그럼 전세가가 받쳐줘서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는 어떠냐라고 좀 보면 똑같이 얘네들이 아직도 하고 있잖아요. 전세 증감률로 봤을 때는 똑같이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구미는 아직도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 투자가 활발하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직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에 분양권들은 솔직히 좀 많이 움직였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동안에 거래량으로 한번 볼까요? 구포동, 구평동, 옥계동, 원평동, 구표동, 원평동 이런 애들이 됐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볼까요? 구포동은 어디 있는 애인가? 밑에 있는 애네요. 우리가 아까 옥계동이 이쪽이 현재 내버빌이 옥계동이 여기 아까 메인 단지라고 했잖아요. 네. 그 밑에 있는 애네요. 구포동의 성원아파트. 이런 애들이 아까 공시지가 1억 이하. 옥계동 인근에 있으면서 걔네 1인 가구나 이런 사람들이 살 법한 그런 데까지 사람들이 눈을 돌려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시지가 1억 이하 투자하시는 분들도
나름의 그런 게 있거든요. 기준이. 예. 그래서 이렇게 메인 들어가고 그 주변을 퍼지고. 사실 먼저 움직이는 황상동에 아까 황상주공 애들이 좀 먼저 움직이긴 했어요. 공시지가 1억 이하로는. 메디테라님은 이런 지역에 이런 가격대에 지금 이런 상승을 어떻게 좀 보세요? 공시지가 지금 1억 이하? 사실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공시지가가 1억이 넘더라도 실수요가 받쳐줘서 내가 매도를 할 때 탈출구가 될 수 있는 단지만 들어가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그런 것만 투자를 하고. 공시지가 1억 이하인데 매매가는 막 3억 이렇게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시지가 발표된 이후로 1억 이상 돼서 이제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에서 벗어난 애들도 있고 거기 인근에서 이제 마지막 1억 이하로 남아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애들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공시지가 1억 이하에 그런 거 없이 실수요 없이 그냥 이 가격에만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정말 생뚱맞은 데다가 했다. 실수요 안 온다. 근데 나중에 정책으로 만약에 공시지가 1억 이하도 이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없죠.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1억 이하까지 막 그렇게 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의 취등록세나 이런 부분들이나 또 반발이 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쉽게 건드리지는 못해요. 그렇게 막 나왔어도 옛날 같았으면 벌써 막 이렇게 막 건드리고 했을 텐데. 알고는 있지만은 알고는 그냥- 있지만 건드리긴 좀 그렇고 지금 상황이 또 지금 보궐선거 이후로 조금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괜히 또 벌집을 쓰실 필요는 없다.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를 투자를 하는 거를 그러니까 활용하는 건 좋아요. 활용하는 건 좋은데 그 단지를 고를 때 조건을 꼭 그 가격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입지랑 실수요를 같이 봐가지고 나중에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냥 하면은 한 번에 골로 갈 수 있다. 메디테라님 스타일은 아니죠. 저는 아니죠. 저는 차라리 공시지가 1억 이하이더라도 매매가는 3억이나 2억대가 돼서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받쳐주는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은 공시 가격이 왜 낮은 거예요? 반영이 안 된 거죠. 반영이 안 된 것도 있고 또 소형 평형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소형 평형 애들은 또 특성이 있어요. 공시지가가 이렇게 빨리빨리 오르지 않더라고요. 반영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오래된 애들. 그리고 주변에 이제 신축들이 많이 있는데 걔만 공시지가 1억 이하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최근에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갑자기 급등한 경우. 공시지가는 1년에 한 번씩 바꾸잖아요. 네. 근데 그걸 못 따라오는 거지. 근데 이번에 이제 공시지가 이것도 너무 빠르게 해서 부작용이 있다라고 지금 되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이렇게 사실 이번에 공시지가 1억 이하에서 넘어선 물건들 개수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어요. 왜냐면 청약 대기 수요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무주택으로 봐준다고 해가지고 이것저것 논란이 좀 많이 돼가지고 공시지가 1억 이하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가격만 보고 들어가시면 좀 리스크가 있고 실수요 맞춰주는 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입지 만약에 정말 갭이 작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다 연차가 막 30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재건축까지 생각하고 내가 잘못해서 가면 재건축까지 됐을 때 사업성이라던가 수익성이 괜찮다 싶은 걸 들어가셔야지 뭐 이도저도 아닌데 그냥 막 들어갔다. 전국에 이런 30년 차 이렇게 뭐 거의 다 되는 애들이라던가 넘은 애들이 이 공시지가 1억 이하 애들이 다 재건축이 될 확률은 없잖아요. 그 중에서도 될 애들만 한 걸 가야지 나중에 걔가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또 빵빵 수익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고려해서 하시면 좋지 않나? 아직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물건만 좀 아직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최근 10일로 한번 아주 짧게 봐볼까? 이런 애들은 이제 실거주자들도 움직이고 투자자들도 좀 움직이고 근데 이거 빼고는 다 지금 보면은 아까는 그런 애들이 상위권을 다 차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1위만 빼고는 S클래스, 확장단지, 에버빌 뭐 이런 애들은 지금 실거주자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애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변해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가보시면 이 데이터로는 한계가 있어요. 가셔가지고 제가 아까 지도로 보여드렸던 거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애들의 움직임을 보는 게 구미는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데이터에서는 지금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걸로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그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 시기를 끊어봤을 때 투자의 흐름이 변화되는 게 보여지는 지역이 있고 보여지지 않는 지역이 있는데 구미는 딱 보여지는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가봐야 좀 보이는 파악이 되고 왜냐하면 가격의 움직임이 상승률로 봐서는 지금 저가 애들이 워낙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 데이터상에는 걔네가 다 찾아보니까 걔네가 들어올 게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준신취급에 원래 한 2억, 3억 하던 게 3, 4억 됐다. 그러면 걔네가 오히려 더 금액적으로는 더 크게 움직인 거잖아요. 1억짜리 애가 1,000만 원 움직인 것보다는.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상승률 면에서 좀 떨어지니까 여기 데이터에서는 좀 안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메디테라님의 준신축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게 1억
이하처럼 톡톡 튀는 것도 아니고 뭐 유행을 타는 스타일 투자도 아니고 이렇게 항상 꾸준하게 오래 갈 수 있는 투자 스타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면 투자는 솔직히 최근 1, 2년 내에 뭐 10억 벌었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는 오랫동안 정말 내가 은퇴하고 나서 정말 늙어 죽을 때까지도 계속 할 수 있는 직업이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산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래 투자를 하려고 하면 안정적인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IMF 때도 부자가 많이 나왔었고 리먼 사태 때도 부자가 많이 나왔는데 그의 반면에 원래 부자였는데 그때 IMF나 리먼 사태 때 안정적인 투자가 아니고 약간 공격적이면서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해서 한 번에 훅 가서 이제 투자를 아예 못하고 완전 상위층에 있다가 이제 하층민이 되신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어차피 지금 98년도, 2008년도, 2018년도에 안 왔잖아요. 전 이 위기가 좀 약간 뒤로 미뤄진 게 아닌가. 언젠가는 올 수 있는 위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그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안정적인 투자가 저는 기본 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힘들다. 그러면 적당히 손해보고 손절할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있는 투자.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게 회전이 되는 그 자금 운용이 되는 그런 물건이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했을 때 그러니까 제 성향인 것 같아요. 안전적인 투자 방법을 계속 찾다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공고화돼서 나름의 이제 준신주 투자로서 이렇게 투자의 결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거 보면서 역시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역시 내가 짱이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내 성향엔 이게 맞아 이게 된 거죠. 자기한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잘 정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최근에 공격적인 투자하신 분들이 솔직히 수익률이 더 높긴 했어요. 그건 신축 맞죠. 막 분양권 막 분양권 하시는 분들은 막 몇 억씩 금방 먹었죠. 근데 저는 후회는 안 해요. 왜냐면 그분들은 이제 그거 외에 이제 기류가 바뀌게 되면 그걸 이제 계속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새로운 이제 투자법을 찾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과연 그때 먹었던 수익률의 맛을 아는데 그 이하로 나오는 수익률의 방법을 꾸준히 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또 새로운 방법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투자를 그때 해서 수익이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히 본인이 투자할 수 있게끔 그걸 찾아가는 게 더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구미 광고권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가지고 또 저희끼리 또 촬영도 하게 됐지만은 구미를 가서 투자해라 이게 저희 방송의 취지가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메디테라님이 설명해 주시는 그런 접근법을 좀 배워서 자신만의 투자 스타일을 좀 만들어 나가 보시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역 이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요. 댓글로 답변도 안 합니다 저희가. 지역을 볼 때 너무 협소하게 보지 말고 넓게 보셨으면 해서 왜냐면 똑같이 가성비 좋은 애 수익률 좋은 애를 찾을 때 3개의 지역을 알고 투자하는 거랑 10개의 지역을 알고 투자하는 거랑은 수익률이랑 가성비가 크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의 시야를 넓게 두고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들이 요새는 막 어디 좋다 그러면 그냥 막 거기 몰려서 거기만 보고 이게 최고겠거니 금사빠 금방 사랑에 받아서 금방 사버리잖아요. 다른 거 공부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하시면 투자를 오래 할 수가 없어요.